공통 과목의 점수가 미적 선택자들이 훨씬 높거든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못해서 불리한 거지 과목을 선택해서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원수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전국적으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비율이 조금씩이라도 한 5% 정도는 늘지 않을까. 물론 대치동은 제외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비 고3들이 생각보다 수능을 풀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예비 고3들한테는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관심을 가져라. 수능에 대해서.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좀 깔고요. 이것도 이제 선택 과목별로 조금 나눠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조금 나눠야 되기도 하고요. 매트릭스를 생각해서. 네네네. 등급도 현재 등급도 있을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 본인이 목표하는 등급도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X축, Y축, Z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적분 선택자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도 내리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나왔던 중요한 두 개의 시험이 한쪽은 선택 과목을 좀 쉽게 냈고, 미적분에 대해서는 구평하고 네, 수능이죠. 구평은 미적분이 쉬웠고, 그 다음에 수능은 미적분이 어려웠으니 이제 당장 미적분 선택자들은 고민을 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평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할 건데,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수원수투입니다. 수원수투를 놓치면 미적이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시간적인 또는 정신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완벽하게 학습이 된 상황에서 미적을 조금 더 나갈 거냐, 아니면 조금 이 정도로 줄여 나갈 거냐에 대한 평가지, 미적분이 지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번 예비 고3들이 겨울방학 때 미적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건 사실 수원수투를 완벽하게 학습한 학생들에 대한 한정된 얘기다.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이어도 무조건 이번 특히 이제 바로 다가오는 겨울방학, 어쩌면 학생들의 의지와 열망이 제일 큰 3월 초까지는 수원수투를 반드시 잘 끝내다. 사실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아예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3월 초까지 수원수투를 끝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대신 여기서 끝낸다는 얘기는 3월 초부터는 수원수투의 어떤 개념도 다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열심히 문제 풀겠다가 선행돼야 되죠.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수원도 끝내고 수원 2바퀴 돌리고 수투 2바퀴 돌리고 미적 한 3번 두세 번 했다. 그 학생이 5월, 6월에 다시 수원수투 개념부터 보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 풀다가 내가 이제는 문제풀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되는구나. 내 문제가 뭘까? 개념이 비어있구나 하고 개념하는 것. 5월, 6월, 7월에 개념하는 것. 사실 제 인강 외출을 뭐 드러낼 수는 없지만 9월, 8월, 9월, 10월에 고3이나 재수생들이 개념 강좌를 다시 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의 50%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고1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개념 강좌를 사는 친구들이. 고3과 N수생이 사고 있습니다. 7, 8월, 9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목표치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은 어떤 중기적 계획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난 뭘 하겠다와 그냥 한 달 정도, 한 2주 정도의 단기 계획이 필요한 거지, 2, 3개월, 3, 4개월의 계획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봐요. 2월 말까지만 해도. 그 시간에 수원수투만 완벽하게 끝내서 내가 문제는 못 풀지언정 내가 개념이 부족해서 못 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정도까지라도 개념학습을 수원수투는 끝내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할 겁니다. 같이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최소한 수원수투만이라도 2월 말까지 반드시 끝내달라. 지금 정도의 미적이라면 수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미적은 잘할 수 있게 돼요. 네. 수투가 워낙 딥하게 나오니까. 그럼 미적분의 공부가 양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사실 수능이라는 시험이 미적분이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28번의 특별한 형태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미적을 공부하는 거는 저는 사실 3월 달부터 3월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면 3월 달부터 리뷰해서 한 2개월, 3개월 잡고 정리하는 거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 수능의 확률과 통계가 극단적으로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지금 점수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예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놓고 확률과 통계 선택을 해서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또는 확률과 통계가 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8문제 선택한 확률과 통계 중에 한 3, 4문제 맞췄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번 시험은 공부를 더 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한 3, 4문제 정도 맞출 공부를 했는데 사실 7개, 8개 다 맞은 친구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극단적인 제일 어려운 30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나왔을 때는 한 3점짜리 정도? 그러니까 제 풀이로 보면 2줄이거든요. 30번의 풀이가. 근데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조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2-3줄로 풉니다. 30번을. 그나마 제일 어려운 게 28번인데 28번은 예전에 나왔던 26,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준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예 없었고 아예 없다는 걸 뛰어넘어 그냥 너무 쉬웠습니다. 8문제가.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문제 맞췄던 친구가 7, 8문제를 맞췄고 심지어 시간도 거의 안 쓰고 8문제를 맞췄으니 그 친구들이 남은 시간을 전부 다 수험투를 가서 특히 22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케이스를 시간이 없으면 몇 개를 찍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스를. 근데 시간이 많다면 그걸 다 해보면 되거든요. 뭐 수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거꾸로 이제 찾는 건데 우리 뭐 확률과 통계 학생들 그거 잘합니다. 처음부터 다 써보는 거. 그러면 시간만 있으면 그 문제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폭이 확 올라간 거니까 이러한 기준은 쉽게 바꾸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확률과 통계를 어렵게 낼 가능성은 없으니 역시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수험부터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방학 때 하더라도 되게 짧은 시간에 딥하지 않게 해도 할 수 있다. 근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한테는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미안하지만 2월 말까지 확률과 통계를 한 번 봐야 됩니다. 수원 수투를 하면서도 하지만 2월까지는 한번 봐라. 이유는 미적분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만 하고 미적분을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2학년 때까지 어쨌든 한 번 봤습니다. 근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2학년 때까지도 확률과 통계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처음으로 내신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과목의 연계도 되게 떨어지지 않나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확률과 통계를 해야 그래야 내신 공부도 하니까 수시도 봐야 되니까 수시가 중요하니 확률과 통계를 겨울방학 때 끝내는 건 맞습니다. 네. 미적분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끝냈을 테니 네. 또 보지는 않아도 된다. 수험수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수험수투에서 점수를 얼마나 따느냐가 사실 미적분하고의 유불리가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험수투는 공통과목인데 공통과목의 점수가 미적 선택자들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보다 훨씬 높거든요. 수험수투가. 그것 때문에 불리한 거지 어떤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있어도 불리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못해서 불리한 거지 과목을 선택해서 불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수험수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확률과 통계는 2월 말까지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한테도 아까 수능 총평을 했지만 이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불리할 게 없습니다. 네.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밝게 공부하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좋은 세상이 오고 있다. 확통을 올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쉽게 낸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도 쉬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이유?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여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인다는 것은 선택 과목을 동시에 쉽게 내거나 아니면 동시에 어렵게 내거나인데요.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줄여 놓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특성화권 의대 갈 만한 친구들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수학을 다 맞고 의대 갈 때 싸우는 그 부분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돼도 좀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수학을 좀 싫어하고 힘들어한다고 봤을 때 확률과 통계 선택을 했을 때 유불리가 좀 있더라도 일단 맞추게 하는 경험. 그러니까 4문제 맞는 것보다는 8문제 맞는 게 낫지 않냐. 한 개 틀리지는 않지 않겠냐. 그게 낫지 않냐. 그럼 내가 확률과 통계 선택해도 나는 미적분 선택하면 어차피 잘 못하는데 확률과 통계 선택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게 되면 문제는 맞추지 않냐. 내가 7개 맞출 수 있다. 내가 1개밖에 안 틀릴 수 있다. 또한
확률과 통계는 미적분에 비해서 공부량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의 양이 적으니 그 순간 공부할 때도 좀 편하게 공부하고 시험 볼 때도 좀 빨리 잘 많이 맞추면 나머지 모든 시간을 공부할 때도 수원수투로, 심지어 시험 볼 때도 남은 시간을 수원수투로 보게 된다면 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극단화되는 공통 과목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너무 잘하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너무 못하는 하는 상황을 또 어쩌면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공부할 때 확률과 통계 공부는 적게 해도 많은 문제를 맞추니 나머지 시간을 수험수투에 쏟고, 시험장에서도 미적분은 어쨌든 계산량이 많으니 뭐 한 30분 풀 거를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은 10분 만에 빨리 다 맞고 나머지 시간을 전부 다 본인들의 장점을 발휘해서 수험수투 점수를 끌어올려 준다면 자연스럽게 선택 과목 유불리가 격화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역으로 완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모든 계획을 평가원이 세웠다면 평가원은 거의 미친 집단 같고 너무 우수한 집단이고, 이게 아니었다 한들 지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방향성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크게 분리할 거 없다. 어쩌면 이 말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어느 특정 등급대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이제 앞으로 예비 고3, 그다음 예비 고2, 예비 고1, 즉 2028에 모든 과목이 통합되기 이전에 대치동은 전혀 안 움직이겠지만 전국적으로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비율이 조금씩이라도 한 3%, 맥시멈 5%, 아주 저는 10%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한 5% 정도는 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적분의 선택 과목의 비율이 지금처럼 증가하는 게 아닌 그 증가되는 이미 멈췄고요. 그것이 둔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대치동은 제외합니다. 대치동은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의대라고 하는 강력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미적분 선택자의 비율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확률과 통계든 미적분 학생들이든 그냥 수험수투 열심히 공부하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약간 조절해주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맞다.